미국에서 태양광 주거용 모듈에서는 무려 9분기 연속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태양광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기차 확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의 매출도 당연히 충분히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유통 서비스 실적도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아야 되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이민용 전문가입니다. 전일 증시는 재료 자체보다는 투자 심리나 수급 쏠림 현상이 만들어낸 조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재증가에 대한 부담이 겹치면서 좀 매물이 출회한 건데요. 다만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미국 국채금리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달러화까지 하락한 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급망 이슈가 남아있긴 하지만 적어도 에너지 가격에 따른 부담은 약간은 덜어줄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수급이 집중된 업종에서 거래 대금이 다소 감소하고 또 분산되어야 좀 단기적인 접근이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도주와 수급주, 특히 이번 주에 매수가 누적되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체크하시고 좀 대응을 이어나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꼭 들어와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민용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또 공략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는 공략주들이 좀 더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만날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에너지 소재 기술 기반 솔루션 업체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총 4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요. 4가지 사업 모두 전망도 좋고 기대가 많은 사업들이어서 시장에서 지금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만큼 좋은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1965년에 설립된 후에 국내 최초로 PVC, 그러니까 폴리염화 비닐을 생산하는 데 이어서 LDPE, 그리고 염소 가성 소다 같은 각종 산업에 기반이 되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력이 되는 것은 당연히 국내 최초로 만든 PVC인데요. PVC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또 플라스틱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인 게 PV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전선을 만드는 재료가 PVC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물론 파이프라든지 다른 제품에도 상당한 쓰임새가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케미칼 소재 사업을 하는 게 이 회사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인프라와 건설 호조에 따른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프라와 건설 호조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꾸준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분히 내년 이상까지 고성장을 기록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케미칼 사업에서는 약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대규모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케미칼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한 우려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하는 PVC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규모 증설 이슈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케미칼 업체들에 비해서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의 대표적인 사업인 태양광 사업인데요.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기후 정상회의에서 주요 국가들은 온실가스 제한 목표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은 실질적으로 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은 매우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데, 친환경 사업,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태양광 산업은 방향성은 이미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우리 산업이 전반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인데, 시장의 판단이 어렵다면 친환경 관련 주식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오히려 좋은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태양광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셀과 모듈을 만들고 있고요. 네.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거기다가 전력 리테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마켓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미 충분한 성과 또한 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그럼 그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미국에서 태양광 주거용 모듈에서는 무려 9분기 연속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모듈에서도 4분기 연속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냥 1등이 아니라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 기업인 LG전자에 비하면 2배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태양광 모듈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서는 의문이 없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성장성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적자가 나왔냐고 좀 의아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웨이퍼 가격 차트인데요. 웨이퍼는 태양광의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격이 1, 2월 달에 급등을 하면서 1분기에는 적자가 났지만 2분기부터는 사실 이 부분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3월부터는 실제로 웨이퍼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2분기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원재료 가격만 하락을 한 게 아니고 매출도 사실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사실 엄청난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게 태양광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실적 시즌에서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이 업체인데요. 하반기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게 태양광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바로 첨단 소재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기능 경량 복합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태양광 소재부터 또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고기능성 필름,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미래의 성장성을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업종인데요. 아직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업종도 사실 꼭 설명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환경차인 전기차용 배터리 하우징을 공급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업체는 태양광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기차 확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친환경 사업의 핵심이 되는 업체가 될 것이고 그만큼 기술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바로 유통 서비스입니다. 유통 서비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백화점인데요. 이 업체가 영위하는 유통 서비스는 프리미엄에 대한 경쟁력을 이미 확보해둔 백화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 들으면 바로 아실 만한 백화점일 텐데 이에 따른 성장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소비자들의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백화점의 매출도 당연히 충분히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유통 서비스 실적도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아야 되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회사의 실적에서 케미칼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유통 서비스 매출은 지금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장 가능한 포인트가 있는 사업인 만큼 투자 포인트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아주 좋은 사업 4가지를 가지고 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인데요.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 기업 어떤 식으로 지금 또 저희가 또 투자하기 좋은 곳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도 함께 좀 만나볼까요? 네. 당연히 이제 회사의 안정성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이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건 케미칼과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광은 1분기에 웨이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태양광 사업에서 적자가 났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 1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선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매출은 17% 상승, 영업이익은 23.7%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 태양광이 적자가 났어도 이 정도의 성장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결과는 이 부문은 케미칼에서 매우 좋은 성장을 가져갔기 때문인데요. 케미칼에서도 계속된 성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태양광은 이제 웨이퍼 가격과 매출 상승으로 극적으로 성장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4분기에는 얼마나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지금 상승하게 된다면 바로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업체입니다. 다음은 자산과 부채 자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던 자산은 2020년부터 줄어들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산이 줄어든 것은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 3분기까지 엄청난 자산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자본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자산을 늘려가고 있는 건데요. 재무적으로도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금 흐름표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시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영업활동은 플러스, 투자와 재무는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량 기업의 대표적인 현금 흐름을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투자는 계속하고 있으나 또 부채까지 갚아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량 기업으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영업활동도 플러스, 또 투자는 마이너스, 재무가 플러스.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보려면 재무와 현금성 자산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1조 1천억 원의 현금이 늘어났는데 바로 엄청난 자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를 확인하면 바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걸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올해 3월에 납입까지 끝냈는데 금액이 무려 1조 3,46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였는데 그 사용처는 시설자금이 6,356억, 또 운영자금의 3천억, 타법인 증권취득에 4,104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과 수소 등 또 친환경 에너지 쪽 사업의 확장을 느껴가고 있는 건데 지금도 성장성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지만 지금이 오히려 더 큰 기회라고 이 회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번 증자는 그만큼 또 하나의 기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무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급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채 비율을 줄이고 유보율은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는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무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유상증자를 통한 안정성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충분한 투자를 통해 또 성장성까지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성을 바탕으로 성장성까지 확보를 했다면 당연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늘어나고 있고 그 결과를 올해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 이 회사의 성장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은 11.3배밖에 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이 정도의 밸류라면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충분히 성장 가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거기다가 밸류에이션까지 낮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다가 내년 또 내후년까지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이 바로 매수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분명 주가 상승으로 크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까지 정확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당연히 기술적인 위치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봉으로 살펴보면 이 업체는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세 상승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박스권의 이유는 바로 태양광 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분명히 실적으로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박스권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박스 상단은 오히려 강한 지지 라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업체는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스 상단에서는 오히려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이 라인은 분명히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의 자리는 충분히 저점으로 뒤바뀔 수 있는 구간이고요. 다시 한 번의 추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는 481선 라인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자리에서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면 주봉과 마찬가지로 일봉에서도 매우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보자면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반등의 자리가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분명히 작년에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작년 9월부터는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은 481선의 지지라인도 있지만 박스권의 하단에도 위치해 있습니다. 두 지점이 겹쳐지는 지금 위치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또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박스 상단까지 또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구간입니다. 그만큼 낮은 밸류에이션과 또 업황의 성장, 또 실적의 개선세까지 본다면 모든 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작년부터 이어지는 추세 선상 하단에도 위치해 있습니다.
박스 하단 또 그리고 481선 그리고 추세선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반등만 나온다고 한다면 그 상승 여력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는 모든 기술적인 지표가 반등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자리를 충분히 지지하게 된다면 강한 슈팅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게 된다면 반드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이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